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무출산이란 용어가 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출산을 능가하는 무출산. 근데 사실상 무출산이 맞지, 우리나라가. 지금 0점대에서 올라가긴 큰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서울은 0.5잖아요. 서울은 내가 봤을 때 무출산 특별시입니다. 자타공인. 예. 거의 무출산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말 특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한 명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넣으니까 0점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애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고, 애를 낳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애를 키우면 워낙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한테 너무 많은 것들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한테 많은 것들 투자해도 나중에 애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될 텐데 한국 남녀끼리는 이제 혼인율을 올리기는 불가능해요. 사실 나라에서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출산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안 된다는 거 이제 알 거예요. 아무리 정책을 많이 펼쳐도 다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장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를 보는 분들은 결혼하지 못하면 여자분들이 될 겁니다. 남자분도 될 수 있겠지만. 왜냐, 그 국제결혼 추진하면 보통 해외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 아니야. 한국 남자가 결혼하지 왜 한국 여자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좀 추진시켜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사람의 출산율보다 국제 결혼해서 출산하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애를 더 많이 낳아요. 국제 결혼 하신 분들 보면 외동이 없어요. 2명 이상 놓더라고요. 한국은 1명 놓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차이가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 결혼하면 인구 하면 늘잖아. 외국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1명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을 많이 장려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한국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결혼을 못하게 되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게 되더라도 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젊었을 시절에 돈 관리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을 만한 기회를 못 살려서 나이가 찼는데 답이 없는 분들, 결혼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앞으로 많이 생길 거야.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들이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왜냐,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잘 살고 나라에 기여하는 게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한국의 여자분들 중에 나라에 기여할 만한 어떤 그 좋은 일자리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많이 추적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생계가 곤란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40대만 힘든 게 아니라 50대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보고 싶은 건 보려고 가지 마세요. 오히려 미디어는 지금 여자분들을 바보로 만들어, 바보로. 현실 문외한으로 만들어버려요. 감성에 빠지게 해서. 감성 논리에 빠지게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앞으로 현실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실 돌아가는 걸 봤을 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못한 남녀가 많아지는데 사실 남자보다 걱정이지만 여자분이 더 걱정이야. 우리나라 1인 가구 여자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겠습니까? 혼자 살아서 높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이제 그 젊었을 때 돈을 많이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결혼까지 못하다 보니까 나이 차서 좀 앞가림 제도는 모르겠지만 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얘기는 안 하죠. 왜냐, 지금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 고객층이 여자분들인데 이걸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또 싫어할 거 아니야.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사태가 많이 심각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한국인들 남녀 가지고 출산율 답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라 미래에 답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유지책으로 하고 있는 게 국제 결혼일 거야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국적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런 여자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기 싫어도. 마트에 간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그런 분들 중에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여자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자꾸 그런 걸 위안받으려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예능들은 한국 여자분들을 굉장히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현실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일절 안 해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정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서 결혼부터 나이가 차버리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 밀려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 혼인율 올리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수백 절을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가부에서 저출산을 밀어서 돈을 쏟아붓고 군 가산점 폐지 등등 여성을 위한 정책만 나오고 나서 출산율이 거꾸로 가는 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안 좋게 만들었죠. 출산을 못하게 만들었죠.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남자분들이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더 나아요. 여자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챙겨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작 고마운 거 몰라요. 좀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이기심이 끝판왕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능력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직업을 갖고 능력을 키우고 이게 아니라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제도적으로 해줘 만들어줘 자리 늘려줘 이런 식으로 떼쓰고 있잖아. 이거 애들이 하는 거지 성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제 있잖아, 머리만큼 성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만큼 애가 된 것 같아. 애. 아니 성인이 됐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현실에서 능력을 키워서 내가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자리만 늘려주니까 더 만들어줘, 더 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가 생겼죠. 자꾸 뭐 할당제 같은 거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냐?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잖아요. 자꾸 배려 같은 거 요구하잖아. 아니, 배려를 요구하려면 내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거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분들이 조치사에 들어가면 1인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원래 1인분 기본이야, 기본. 최소 마지노선은 1인분이에요. 그 1인분도 제대로 못하는데 해달라는 거 너무 많아. 기업도 입장에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써줘야 되냐. 아니, 조직에서 뭔가 해주는 게 없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제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여자분들을 쓰고 싶어도 못 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실리를 추구한다고. 실리가 뭡니까? 실제 이익, 실제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일꾼 노릇하는 사람, 가성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여자가 아닌 남자예요. 이것저것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합니다. 기업이 계속 실리를 요구할수록 여자분들이 조직사회계에서 비정상적인 논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경제도 상황이 안 좋고 반도체도 지금 작살났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작년만큼 그렇게 판매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주머니 사정이 얇으니까 차를 쉽게 사지 못해. 예약 취소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배기량이 많은 차보다는 경쟁적인 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 요새 보면 뭐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제네시스 같은 차량보다 G 시리즈보다 뭐 토레스나 그 트랙스 같은 가성비가 좋은 차가 오히려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는 것도 막 불티나게 엄청나게 팔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동차도 내가 봤을 때는 경기가 한풀 꺾일 겁니다. 모든 제조 경기가 잘 안 좋아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야. 그럼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인지해야 돼. 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뭔가 이것저것 내가 바라면 안 되겠구나. 나 자신이 뭔가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지금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라에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돈도 없고 뭔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누가 결혼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취직하면 되겠지. 이제 그런 거 끝났다고요. 두 번 다시 안 된다고요. 이제 남자들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갈 거예요. 안 당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취직은 더 이상 성사되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한다? 이젠 옛말이 됩니다. 옛말. 완전한 옛말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미래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시집이나 가야겠다. 그거는 과거에서는 그랬고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뭔가 여자분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아무런 소득을 못 얻었잖아. 손해만 잔뜩 끼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출산율 올라가게 합니까? 혼인율 올라가게 합니까? 아무 나라에서 뭔가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더 심해졌죠. 뭔가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죠. 아니 뭐 한번 받아주니까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자기들이 하는 건 없으면서. 요구사항은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까? 세상이 공짜가 아닌 게 내가 뭔가 하고 있어야,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건데 해주는 건 없는데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아져.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요구하려면 뭔가 그 이상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마인드로 깨트리려고 합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내가 뭔가 일자리를 바라려면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없는데 자리만 만들어달라.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본인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 회사에 뭔가 기여한 게 없는데 돈만 많이 받아가는데 그 사람 뽑아줘야 됩니까? 이득을 주긴커녕 손해만 주는데 뽑아줘야 되냐고요. 우리 회사도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섣불리 장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기존에 본인이 갔던 대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분들도 스스로 살기를 좀 도모해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진 직업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만약에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냐.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 것이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돈을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고 그런 돈을 아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 그러면 나이 먹으면 답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